JS 장기투자. 네, 드디어 2020년 이제 12월이 다가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지금 11일이니까 이제 2주, 거의 3주밖에 올해가 안 남았는데, 정말 코로나 때문에 정말 정신없이 지났지만, 제가 투자한 돈들은 정말 한 해 동안 열심히 일을 했고, 정말 요번에 올해는 정말 역대급 성과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작년도 나쁘지 않았지만 올해도 정말 괜찮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 제 돈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좀 이른감이 있긴 한데 그래도 12월 지금 11일이니까 뭐 거의 이제 올해 한 해는 다 갔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시리즈로 이번 올해 한 해를 돌아보는 투자 결과 공개, 그 중에서도 메리츠 자산운용의 연금저축 펀드에 대해서 공개를 드릴게요. 그래서 작년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4월부터 12월까지 이제 메리츠 자산운용에 그냥 펀드를 투자했었는데, 올해는 그 펀드에 투자했던 걸 다 이제 빼고 이제 연금저축 펀드로 다 옮겼어요. 3월부터. 그래서 3월부터 계속 꾸준히 월 적립식으로 투자를 했었고, 그 투자 결과를 한번 공개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존리 대표님 맨날 영상에 보면은 뭐 메리츠 자산운용 투자 성과를 봐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뭐 그 메리츠 자산운용 그 존리 대표님 말한 것처럼 꾸준히 월 적립식으로 아마 계속해서 납부를 했다면, 특히 코리아 펀드 같은 경우는 엄청난 수익을 냈을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투자도 하지도 않고 그냥 수익률만 보고 지금까지 뭐 어떤 특정 시점, 엄청나게 높은 시점에 들어가서 왕창 들어갔다가 그냥 그때부터 이제 한꺼번에 들어가고 이 분할 매수를 안 한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욕을 하는데, 제가 실제로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이렇게 말하면 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올해 뭐 돈을 못 벌면은 그게 펀드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분명히 2019년 1년치 결과도 보여드렸었고, 그때도 메리츠 자산운용 펀드 수익률이 거의 8, 9%였나 아무튼간 제 투자 수익률보다 높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올해도 나쁘지 않은 성과를 보여줬어요. 물론 올해는 정말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더 그런 것도 있지만요. 어쨌든 이렇게 한번 가져와 봤어요. 제가 한번 이 워드에다 정리를 해봤는데요. 제목에 써놓은 것처럼 연금저축 펀드 1년 투자 결과를 공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메리츠 자산운용의 4가지 펀드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신 것처럼 왜 투자했는지 이렇게 이유를 좀 적어봤어요. 그래서 연금저축 펀드를 투자한 이유는 가장 큰 건 2가지인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는 20년 이상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55세부터 찾을 수 있기 때문에 30대인 저는 최소 못해도 20년 이상을 넣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제 장기 투자가 돼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이렇게 연금저축 펀드에 투자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개인이 직접 투자를 하면은 뭐 엄청나게 오르거나 엄청나게 떨어졌을 때 팔고 싶은 욕구가 생길 텐데 그거를 참을 수 있기 때문이죠. 거기다 더 큰 이유는 이 중도 해지를 했을 때 뱉어내야 되는 세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함부로 해지를 할 수 없어서 진짜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 2번째는 이 왜 연금저축 펀드를 하는 이유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유죠. 장기 투자를 하는 대신에 세금 절감 효과가 매우 높아요. 자세한 금액은 제가 내년에 연말 정산을 받은 후에 유튜브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실제로 연금저축 IRP 계좌를 만든 다음에 연금저축 펀드에 넣어서 이제 제가 얼마나 금액을 넣는지 그때는 이제 공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1년 동안 얼마를 넣었는데 얼마를 연말정산을 받게 됐는지 그런 것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2번째로 왜 메리츠 자산운용을 선택했는가예요. 그래서 메리츠 자산운용을 선택한 거는 뭐 당연히 존리 대표님 때문에 사실은 주식시장에 저도 이렇게 들어왔었고, 작년 19년 3월부터 들어올 때부터 존리 대표님의 철학을 배워왔기 때문에 메리츠 자산운용에 대한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좀 신뢰감이 있는 상태였고요. 더구나 이제 메리츠 자산운용의 그런 분기별 보고서를 보면은 이런 내용이 항상 적혀 있어요. 그래서 마켓 타이밍을 노리지 않고 이제 지수에 연연하지 않고 계속해서 본인들 철학에 맞춰서 기업 펀더멘털에 기초한 장기 투자 전략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간 뭐 3년에서 뭐 5년 이렇게 봤을 때는 당연히 뭔가 이렇게 지수에 연연하고 시장 타이밍을 노리는 펀드들이 굉장히 성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랜 기간 결국 투자를 한다고 봤을 때는 오히려 이렇게 펀더멘털에 기초한 장기 투자를 하는 게 더 좋은 성과를 보이지 않을까 해서 메리츠 자산운용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왜 그 펀드를 선택했는가를 말씀드리기 전에 한번 먼저 제 수익률 2020년 3월부터 12월 10일까지의 수익률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제 전체적인 그 수익률이에요. 이거는 메리츠 자산운용 앱에서 이렇게 캡처한 거고요.
기준은 12월 10일 기준이에요. 그래서 전체 우리나라 사실 코스피나 뭐 이제 미국 나스닥이나 3월 기점으로 만약에 투자를 했다면은 굉장히 이익을 많이 볼 수 있었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분할 매수 계속 뭐 3월, 4월, 5월, 6월 이렇게 투자를 했고, 또 그런 지수에 투자한 게 아니고 뭐 제가 투자한 펀드들이 글로벌 헬스케어 쪽이나 그리고 한국 채권, 그리고 이제 중국 이렇게 투자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이 그거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긴 하지만 어쨌든 2020년 한 해 동안 펀드 4개의 수익률은 8.83%예요. 그래서 뭐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8% 수익률도 굉장히 만족을 해요. 왜냐면은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뿌려놨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음 장을 보시면은 이제 이거는 제가 임의식으로 넣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여윳돈이 있을 때 이제 올 한 해 그 투자 그 비용 그걸 맞추기 위해서 임의식으로 조금 투자를 했는데, 이거는 투자한 지 얼마 안 돼서 수익률이 이렇게 고만고만한 수준인데, 다음을 보시면 이거는 이제 3월부터 12월까지 계속해서 매월 납부한 그 결과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메리츠 글로벌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실망스러운 성적을 보여다 할 수 있죠. 그래서 3월부터 12월까지 거의 9개월을 넣었는데 0.31%, 이거는 좀 약간 성과가 안 좋았다 할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땐 이 글로벌 헬스케어에 이 시점에 투자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고요. 코리아 증권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26.77%예요. 이 펀드 같은 경우는 좀 삼성전자라든지 그런 핫한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존니 대표님 영상에 달린 댓글들처럼 뭐 메리츠 코리아 증권 수익률을 바로 이렇게 하는데, 들어간 시점에 따라서 저처럼 26%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코리아 증권 채권 혼합이라는 상품인데요. 이 상품은 7.19%를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메리츠 차이나 증권, 이제 중국에 투자하는 건데 이거는 12%의 수익률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뭐 댓글 같은 거 보시면 굉장히 메리츠 자산운용 그 펀드에 대해서 부정적인 댓글들이 많은데, 저는 지금 실제로 이 투자 결과를 통해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거의 1년을 투자했는데 전체적으로 수익률은 8% 정도가 나왔고,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이건 임의식이니까 넘기고요. 이 월 적립식을 했을 때 코리아 증권 같은 경우는 26%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다. 뭐 글로벌 헬스케어는 좀 아쉽지만 뭐 채권 혼합도 7%, 그리고 차이나 증권은 12% 이렇게 수익률을 내고 있다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펀드, 이 연금저축 펀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날짜별로, 그러니까 2020년, 2021년, 2022년 이런 식으로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고, 계속해서 매년 적립된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년 또 12월에는 과연 어느 정도의 수익률이 나올지 보시면은 되게 재밌으실 것 같아요. 보는 분들 입장에서도. 그리고 거기다가 계속해서 이제 원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익률이 만약에 뭐 이렇게 7%에서 뭐 5%로 떨어지더라도 만약에 점점 금액은 커진다는 점, 그거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률은 그 정도 나왔고요. 제가 왜 이 메리츠 자산을 선택했고 펀드를 선택했는지 그런 이유들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시고 좀 만약에 메리츠 자산운용 그 펀드에 관심이 있으셨으면 한번 투자하시는데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왜 펀드를 선택했는지를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이거는 저도 어떻게 보면 이제 20년 이상을 투자할 펀드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펀드 중에서 투자를 선택을 한 거고, 그 중에서도 핵심 포인트만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 글로벌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왜 투자했냐면은 여기 나온 것처럼 이렇게 결국은 핵심 포인트는 고령화 사회예요. 앞으로도 이제 뭐 선진국 나라들은 이미 고령화 사회가 계속해서 되고 있고, 거기다가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이나 일본처럼 고령화 인구가 굉장히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헬스케어 시장은 커지지 않을까, 그런 투자 관점에서 투자를 하게 됐고요. 여기에 투자한 거는 가장 큰 거는 역시나 헬스케어 쪽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뭐 관심이 있는 뭐 은행주, 금융주, 뭐 식품주, 뭐 반도체 이런 것들은 관심이 있어서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찾아보고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헬스케어 쪽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투자를 하기보다는 펀드에 투자하는 게 낫겠다 생각해서 이 글로벌 헬스케어를 투자를 하게 됐고요. 특히나 한국 기업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아니까, 제가 예전에 올렸던 것처럼 뭐 오스테인 플란트라든지 뭐 덴티움, 동학솔시홀딩스 같은 회사들을 투자를 하는데, 해외 쪽은 정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글로벌 헬스케어를 선택해서 해외 기업들,
뭐 정말로 모르잖아요. 여기 나온 것처럼 미국은 그나마 조금 알 수 있다 쳐도 덴마크나 중국 그런 헬스케어 장비 뭐 제약 이런 회사들은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됐어요. 일단 두 번째는 코리아 펀드 그리고 코리아 펀드 채권 혼합이고요. 코리아 펀드 이게 2020년 10월 기준 보유 종목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또 우량한 회사들이 많아요. 보통 이제 반도체 삼성전자 있고 하이닉스도 있고 또 카카오 이렇게 언택트주도 있고 LG화학이나 솔브레인 화학업체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한국의 주력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고요. 그래서 차라리 코덱스 200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코리아 펀드에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실제로 그 투자 결과 가장 수익률이 올해 같은 경우는 높았던 그런 펀드예요. 그리고 채권 혼합형 펀드도 저는 나쁘지 않다 생각하는 게 이 연금의 취지에 맞게 이제 엄청난 이익도 나지 않지만 엄청난 손실도 나지 않는 그런 채권이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펀드로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차이나 펀드예요. 차이나 펀드 같은 경우는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중국은 정말 저도 싫어하지만 그 엄청난 인구 그리고 공산주의 정부에서 마음 먹고 어떤 회사를 밀어주게 되면은 엄청나게 회사가 커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스스로 직접 투자를 중국에는 도저히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정보도 얻기도 어렵고 신뢰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차라리 중국에 직접 투자를 하기보다는 이렇게 차이나 펀드를 통해서 펀드로 간접 투자를 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한국이나 미국 두 나라에만 투자하는 것보다는 또 중국에 투자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서 투자를 했었고 수익률 측면에서 보면은 뭐 작년에 포함해서 말이죠. 작년 2019년 결과나 20년 결과를 봤을 때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건 차이나 펀드였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중국 정부에서 이제 증시를 엄청나게 미는 측면도 있고 또 중국 그런 인민들이라죠. 그 주민들, 국민들이 굉장히 주식 투자에 우리나라나 뭐 미국처럼 활발하게 투자하는 젊은이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중국 증시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중국 그런 회사들 잘 모르지만 어쨌든 전문가한테 맡겨놓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이 네 가지 펀드를 언제까지 제가 계속해서 투자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뭐 어느 정도 이제 뭐 한 40대까지는 계속 투자를 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 이 연금저축 펀드를 받기 위해서는 5년간 넣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한 40대까지 40대면은 거의 한 대략 한 10년 정도 된다고 봐야 되는데 10년 동안 한번 작은 금액이지만 조금 넣어보고 뭐 세제 혜택도 많이 받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제가 매년마다 이런 수익률을 공개하면서 실제로 이렇게 연금저축 펀드에 투자했을 때 어떤 게 이점이고 또 어떤 게 단점이 있을지 그런 것들도 제 스스로 경험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특히나 제가 가장 기대되는 거는 이 연말정산이 제일 기대가 돼요. 그래서 연말정산을 받은 다음에 뭐 어느 정도 금액이 나왔는지 물론 제가 뭐 소비한 거나 소득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이 연금저축 펀드 때문에 확실히 확 늘어난 게 보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도 보여드리면서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이나 뭐 연금저축 펀드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좀 약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영상 찍어봤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 찍도록 노력하는 JS 장기 투자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영상 마지막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2020년 12월 10일 기준으로 펀드 메리츠 자산운용 4개 펀드의 수익률은 8.83%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과연 2021년 또 12월에는 어느 정도의 수익률이 나올지 그때는 이제 2년 차겠죠. 그때도 유튜브가 계속해서 운영하는 한 제가 매년마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